돈만 있으면은 인생이 좀 행복할 것 같아. 네. 막상 그걸 해놓고 보니까 기쁘지가 않았어요. 저는 또 그게 저주인 게 뭐냐면은 네. 그 코로나 시기 때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었다. 그 소문에 그 한 사람이잖아요. 맞아요. 그 누가 그랬다더라 하면서 다들 한 번씩 들어봤을 맞아요. 그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때 그 퇴사하고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네네. 파이어족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있네? 약간 이런 제목으로. 그 당시 때 이제 되게 유행했던 단어가 파이어족. 맞아요. 사실 저는 파이어족이 돼야겠다라고 시작해서 사실 투자를 한 건 아니었고 저는 원래 이제 대학교 때부터 좀 투자를 해서 직장 다니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만만한 게 좀 투자였어서 투자 공부를 계속 이제 좀 해오다가 제가 이제 빅쇼트라는 영화에 좀 이제 침취해가지고 네. 그걸 한 8번 나오고 봤어요.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이제 다 폭락하고 그때 이제 수익을 번 사람들의 이제 얘기잖아요. 네. 그래서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이제 지금 2018년이니까 올 때 됐다.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코로나가 터졌죠. 남들이 이제 한 코스피가 2000이나 1900 정도가 깨질 때 이미 다 올인을 했더라고요. 아, 이거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인데 네. 2000까지 갔다가 올라서는 내가 인생을 역전할 수 없다. 이거 네. 분명히 이거 한 1000까지도 갈 수 있는 좀 큰 기회인 것 같다라고 약간 좀 근거 없는 좀 그런 희망이 있었어가지고 네. 코스피가 1000까지 내려갈 때까지도 현금이 동나면 안 되겠다. 왜냐면 하락 때 가장 무서운 게 현금이 동나는 거. 그러니까 동나지 않게 저는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제 좀 우량주들을 모아갔죠. 그때 당시에는 제 의사결정 하나에 연봉 이상이 움직이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투자 의사결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데 현명하게 하는데 집중하는 게 가성비가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퇴사를 한 거였고 일을 안 해야겠다. 어떻게 보면 은퇴라는 게 돈을 위해 일하는 생활에서의 은퇴지 일에서의 은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저는. 갑자기 이제 큰 돈을 벌게 되신 거잖아요.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요? 근데 막상 이제 돈을 벌어보고 저희도 이제 그 친구들과 갤러리아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은 걸 좋은 다 것도 좀 사보자. 사보자. 네. 그래가지고 고야드 이런 데 들어가지고 네네. 가방을 막 2개 사고 친구도 막 가방을 사고 거의 막 하나에 800만 원짜리 이런 걸 사보고 1000만 원대 이제 소비를 하고 나오니까 그 저희 뒤에 막 박수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그 매장 그 직원한테 한 사람한테 그 네네. 직원들끼리 이제 박수를 쳐줬나 봐요. 뭐 기분 좋으면서도 이거 뭐지 약간 우리 호구 느낌인가. 네. 막상 그걸 해놓고 보니까 기쁘지가 않았어요. 저는.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. 그때는 기뻤잖아요. 샀을 때는. 그럴 수도 있어요. 박수 받을 때 좋았잖아요. 나 그때는 좋았어. 근데 좋았는데 이게 휘발된 거죠. 평생에 난 시계 하나만 있으면 된다.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라이카 카메라 하나 있으면은 근데 뭐든 행복할 것 같다. 네네. 이게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사고 나서도 한 달 있으니까 네. 그 모든 행복이 휘발되더라고요. 아. 또 그게 저주인 게 뭐냐면은 네. 10만 원짜리 밥만 먹다가 이제 10,000원짜리를 먹었을 때 예전에는 그냥 회전 초밥집은 싼 데 가서 먹어도 초밥 맛있다 이렇게 하고 먹었다면은 좀 이제 높아지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맛이 없지 하면서 좀 오히려 불만이 생기고 불평하는 쪽으로 내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무서웠어요. 그런 게.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네. 코로나 시점으로 저도 제 삶이 변한 거죠.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소비를 늘리는 건 너무 쉬운데 줄이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. 맞아요.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짜증이 많아지는 거예요. 내가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. 까딱 잘못하다가 괴물이 될 것 같은 거예요. 제 그릇이 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거예요. 저는 그 그릇이라는 게 선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네. 그 이상은 악으로 채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오.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0억을 벌었다. 근데 내 그릇이 음. 20억이야. 20억 이상에 대한 30억만큼은 약간 악하게 그러네요. 돼버리는 거죠. 오. 그러니까 말씀하신 진짜 짜증도 그렇고 뭔가 이게 감당이 안 되면은 악으로 좀 채워지거나 아예 다 사라져서 다시 이제 내 그릇만큼으로 돌아오지 않나 네. 라는 좀 생각을 해가지고 네.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좀 사업이 잘 되시거나 투자가 잘 되셔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1년 동안 돈을 써보지 마세요. 본인도 하셔놓고 저는 못했지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? 저는 못했지만 했으면 참 좋았겠다. 제가 퇴사하기 전에 직장을 다닐 때 돈을 그러니까 많이 벌고 싶을 때죠. 내가 돈에 약간 미쳐있던 시기였거든요. 그 이유가 사실 돈만 있으면은 인생이 좀 행복할 것 같아. 모든 행복의 열쇠인 것 같고 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만큼은 저도 약간 인생의 행복을 조금씩 포기하려는 유혹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파이어였던 게 조기 은퇴라서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였는데 막상 그 일을 안 해보니까 일을 할 때의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 거죠. 맞아요. 뭘 해야 되지 싶은 거죠.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? 근데 사실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를 네.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
사실 파이어가 retire early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. 은퇴를 빨리 하자. 일이라는 거를 조금 행복과 좀 대치되는 개념으로 좀 바라봐서 빨리 일에서 벗어나서 노는 생활에 좀 하자라는 느낌으로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들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나랑은 안 맞다? 왜냐면 저는 돈을 벌고 퇴사하고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사실 초창기 때는 내가 원하는 정도의 부를 딱 설정해 놓고 거기까지만 딱 벌면은 그냥 그걸로만 난 이제 앞으로 쭉 살아가고 일에서는 은퇴를 일찍 하겠다. 미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완전 1도 안 쓰고 빠르게 모은다. 이걸로 좀 포커스가 됐다가 약간 변질되면서 막 투자로 막 돈을 짧게 빡 벌어가지고 이제 젊은 나이에 빡 이런 식으로 좀 맞아요. 와전된 것 같아. 그쵸? 맞아요. 현재 행복을 포기하면서 이제 미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네네. 돈을 번다는 게 행복을 위한 수단인 건데 행복을 위한 수단을 위해서 결국에 목표인 행복을 또 포기하는 게 맞나? 그거 아끼다가 벌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저도 파이어라는 게 돈을 많이 벌면은 좀 행복해지겠지라는 목표라고 좀 삼고 살아왔는데 네. 그 목표 이후를 사실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. 저는 자산이 커졌다고 내 가치가 커졌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돈이 없어지더라도 점점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. 그러니까 저는 좀 사업도 시작하고 요즘은 뭐 일본어랑 중국어도 공부하고 있고 다음에는 프렌치랑 스페니쉬까지 해서 네. 6개국어를 하겠다. 이런 목표도 좀 세워놓고. 그러니까 제일 재밌는 게 이번 책 제목도 파이어 드잖아요. 맞아요. 파이어를 하고 난 뒤 뒤 이후에 이후에 파이어는 조기 은퇴인데 조기 은퇴하고 다시 일을 찾게 돼요. 돈 외에 그 일에서 나오는 가치들이 있잖아요. 뭐 경험이라든가, 뭐 행복이라든가, 뭐 사람이라든가, 뭐 내 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다시 충족이 되는. 그래서 지금 제 회사에서는 네. 저는 월급을 안 받고 일하거든요. 네. 월급 빵원으로 일하는데 그럼에도 예전에 월급 받고 이러는 때보다는 이제 훨씬 행복한. 더 재밌게 일할 수 있는. 더 재밌게 일할 수 돈 있죠. 생각 안 하고. 사실 일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. 사실 되게 저랑 다른 길을 걸으셨거든요. 네. 20대 때 제 모토가 20대 때 쓴 돈 어차피 푼돈이니까 그거 다 쓴다. 20대 때. 30대부터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. 미래를 갖고 내가 가고 싶은 미국에 갔어요. 월급 150만 원 받으면서. 제가 가고 싶었던 길을 다 가셨네요. 에 근데 결국 돌고 돌아 똑같이 왔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로 갔고 저는 일로 갔는데 결국 돌아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. 결국 내가 해봐야.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해보고 하면서 점점 나와 맞는 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맞아. 저는 제 스스로를 약간 경영자의 마인드로 경영 전략도 세우고 내 가치가 어느 정도 되지? 라는 이것도 좀 판단을 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. 저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제 스스로 산정하는 제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 그 자존감의 포트폴리오를 좀 잘 배분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제 자존감보다 자산이 너무 커지니까 네. 제 자존감의 큰 비중이 돈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돈의 액수에 따라서 내 자존감도 흔들리는 거죠. 그래서 내 돈이 네. 50억이 있어. 그러면은 50억이 30억이 되면은 내내 자존감이 90에서 30으로 깎이는 거예요. 95%가 내 자존감이 돈에 있으니까. 네. 근데 결국에 내가 행복하고 돈에 휘둘리지 않고 좀 평안함을 찾으려면은 이 비중을 좀 분산을 해야 되고 나는 이제 50억, 10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실제 능력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주변 네트워크나 인맥도 있을 거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믿어주고 구성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늘리려고 계속 걸어왔던 것 같아요. 퇴사를 하고 나서. 그러니까 투자도 나눠서 분산 투자하듯이. 맞아요. 분산 투자하듯이. 나의 자존감을 분산해 놓으라고. 저는 투자자다 보니까 제 자존감이 돈이라는 거에 몰빵 투자되어 있는 게 너무 불안하고. 근데 사실 그런 사람 많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마치 나의 가치를 매기는 맞아요. 것처럼 느끼고 나의 연봉이 나의 가치라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잖아요, 사회가. 맞아. 회사에서 나의 능력이 자존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은 회사에서 나중에 좀 버림받거나 그래서 재계약이 안 됐을 때 그럴 때 뭐 많이 그렇죠. 그러니까 회사 타이틀이 맞아요. 나 삼성전자 다녀가 맞아요. 나의 자존감의 원천이었는데 그게 흔들리는 그게 순간 사라지면 그걸 분산해놔야 된다. 맞아. 그런 분들은 이제 너무 이제 자존감이 센 나머지 내 회사 여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. 네. 그럼 막 엄청 막 우리 회사 어떻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쓰는 거고.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가치로 내세울 만한 게 없으면은 네. 뭐든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. 네네네. 나중에는 나 어디 살아? 우리 부모님 얼마 있어? 가 자존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면은 그것만 계속 내세우게 되고 남의 인정을 가장 큰 포트폴리오로 삼는 분들은 막 좋아요 파밍을 이제 인스타에서 하게 되고 다양하게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해놓는 게 평안함을 좀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? 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원래 이제 부자와 빈자로만 사실 돈과 행복을 생각했었고 저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 맞아요. 이렇게 왜냐면은 부자면은 당연히 행복하겠지 이렇게 연결해서 좀 생각하다 보니까 네네. 돈의 양만 변동되면은 내 모든 게 좀
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. 막상 해보니까 그거 말고 또 다른 축이 있구나.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고 돈에 휘둘리고 그러니까 돈한테 갑이 아니라 돈한테 을인 사람, 돈이 많이 없더라도 돈에 대해서 갑처럼 좀 행동하면서 돈에 휘둘리지 않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거를 또 다른 축으로 좀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종속자와 해방자라는 게 이제 부자와 빈자와 비슷하게 나눈 개념이고 네.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저는 돈 추구하지 말고 그 무소유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돈을 벌면서도 네. 부에서 해방될 수 있고 네. 오히려 부에 해방되어야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. 돈에 종속되어 있으면은 진짜 투자 결정도 좀 멍청한 선택을 하게 되고 사업 같은 것도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은 좀 그르치는 경우를 되게 좀 많이 봐가지고 그렇죠. 지금의 내 위치가 어디 거기서 나는 종속자에 가까운지 해방자에 가까운지를 보고 그리고 내가 부를 잃어도 해방자의 삶을 계속 살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를 맞아요. 지난 몇 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좀 깨달으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파이어라는 거를 꿈꾸고 이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예의가 있다면 돈이 있으면 할 거예요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. 너 만약에 로또 당첨되면 뭐 할래? 통장에 한 20억 꽂히면 일은 뭘 할래? 저는 뭐 여행 다니면서 여행 유튜브 하고 싶다. 맛집을 다니면서 칼럼을 쓰고 싶다. 아니면 저기 호텔 다니면서 호텔의 서비스나 뭐 이런 거를 분석하고 싶다. 지금도 할 수 있잖아. 맞아요.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지금 그거는 통장에 20억이 아니라 2천만 원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데 어떻게 그러냐. 미래 준비도 해야 되고 니대로 살면 미래가 준비될 것 같니? 그럼 또 아니래요. 이래도 안 되나 저래도 안 되나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은 그래도 삶은 즐겁지 않겠니? 그럼 이제 돌아가서 한번 해봐라. 꼭 통장에 꽂혀야 그때 하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실행을 안 하는 게 대부분이고 네. 그러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인데 실행을 안 하면 그냥 혁신이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에서만 사실 멈추는 거잖아요. 허풍이죠. 그냥 허풍이죠 사실. 안 하는 분들이 사실 95%다 보니까 네. 일단 실행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. 진짜 실행하시는 5%의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. 네. 그분들에게는 행복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. 하는 과정에서 행복해라. 네, 과정에서. 왜냐면은 너무 좋은 말이다. 결국에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행복을 포기하는 게 약간 자랑처럼 하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 나 이 정도로 아껴. 나 이 정도로 내 생활을 포기하고 있어. 이 정도로 나는 절실해. 네. 절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. 진짜 막 극단적으로 아끼거나 극단적으로 몸을 혹사시켜서 일하고 밤새 가면서 막 미국 주식 투자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내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이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젊음이라는 자산이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젊음이라는 거는 유통기한이 있고 그러니까 소비기한이 있어서 안 쓰면 없어지는 포인트 같은 거잖아요. 네.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인생이라는 거는 그 처음 갖고 태어나는 시간과 젊음이라는 거를 어떻게 잘 돈과 명예, 행복으로 치환하느냐의 과정인 것 같은데 왜냐면 젊음이라는 게 그냥 천천히 써지는 게 아니라 진짜 몸을 혹사시키면은 금방 써지는 거거든요. 그렇죠. 1년 만에 5년이 늙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행복하면서 그 과정을 밟아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네.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맞아요. 오늘 여기까지? 네.